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시애틀 메리너스가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전 5시에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2022 시즌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갖게 됩니다. 와일드카드는 3전 2선승제의 단기전으로 정규 시즌과 달리 팀 로스터의 수가 28명에서 26명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선발 투수의 수를 줄이고 불펜이나 벤치를 더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장 필요 없는 선발 투수들을 제외한다면 투수 12명, 그리고 포지션 선수들을 14명 정도로 꾸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발에는 마누아 가우스먼, 스트리플링 3명, 불펜에는 버리오스, 로마노, 메이자, 베스, 가르시아, 펠프스, 심버, 리처드, 그리고 기쿠치 또는 잭팝으로 9명으로 구성을 시키고요. 다만 오늘 기쿠치의 투구수가 18개였던 점으로 보면 기쿠치를 포함시킬 것 같기도 합니다. 타자는 스프링어, 비셰, 게레로, 커크, 에르난데스, 체프먼, 젠슨, 구리엘 주니어, 메리필드, 에스피날, 비지오, 브래들리 주니어, 모레이노까지, 그리고 지머 또는 로페즈, 이렇게 해서 14명을 만들던지 아니면 13명으로 가면서 잭팝이나 기쿠치를 포함시키고 지머와 로페즈를 제외할 수도 있겠고요.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토론토는 와일드카드 1차전에 메이저리그 2년차 알렉 마누아를 선발 투수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시애틀은 아직 1차전 선발에 대한 발표를 늦추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루이스 카스티오를 1차전 선발로 점치고 있습니다. 알렉 마누아는 이번 시즌 16승 7패, ERA는 2.24로 메이저리그 2년차로는 믿기지 않는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9월달 성적은 4승 무패 0.88의 ERA를 기록하면서 보통 시즌 후반기에 부상이나 체력이 딸리는 대부분의 투수들과 달리 오히려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 힘을 내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놀라울 따름입니다. 알렉 마누아는 이번 시즌 시애틀을 한번 상대를 했었는데요. 지난 7월 9일 시애틀 원정 4연전 중 3차전에 선발로 출전해 7과 3분의 1이닝, 투구수 103개, 2실점, 삼진 7개, 홈런 1개를 포함한 피안타 3개, 볼넷 4개를 기록하며 좋은 피칭을 했지만 경기에서는 패전 투수가 됐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로비 레이와 맞대결이어서 관심이 조금 높았었는데 로비 레이 역시 6이닝 1실점으로 토론토의 타선을 상대로 좋은 피칭을 해줬고요. 마누아는 그 당시의 모습만 재현을 해줄 수 있다면 이번 경기에서 마누아에게 큰 기대를 걸어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당시 토론토의 타선이 현재보다는 많이 약했기 때문에 타선이 3점 이상만 내준다면 승리의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시애틀의 1차전 선발로 예상되는 루이스 카스티오는 이번 시즌 8승 6패, ERA는 2.99를 기록했는데요. 시즌 시작은 신시내티에서 했지만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시애틀로 트레이드 되면서 이번 와일드카드 1차전에 선발까지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카스티오도 이번 시즌 토론토를 한번 상대했었는데요. 지난 5월 20일 로저스 센터에서 류현진 선수와 맞대결을 해서 6이닝, 투구수 94개, 2실점, 삼진 5개, 피안타 7개, 그리고 볼넷 없이 경기를 마치고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알렉 마누아도 그렇고 좋은 피칭을 하고서 패전 투수가 되었던 공통점이 있네요. 저도 그날 경기장에 갔었는데 5회 한 이닝만 지머와 비셰에게 2루타 2개를 허용해서 2실점을 한 것 말고는 토론토 타자들이 꽤 어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당시 토론토의 타선과 현재의 토론토 타선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카스티오가 어떻게 토론토 타선을 공략할지 궁금하네요. 사실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카스티오나 레이가 시애틀의 주전 선발 투수들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토론토 킬러 마르코 곤잘레스가 오늘 경기에 투입이 되면서 이번 와일드카드 시리즈에 선발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마르코 곤잘레스가 이번 3연전 중 한 경기에 선발로 나올까봐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곤잘레스는 토론토 타자들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좌완에다 피네스 피처인데 이번 시즌 토론토는 이런 류의 투수들을 만나면 거의 경기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곤잘레스 역시 지난 5월에 로저스 센터에서 있었던 토론토와의 3연전 중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한 투수였고요. 7월에도 시애틀 홈에서 토론토를 다시 만나 6과 3분의 2이닝 3실점 2자책만 하고 또다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시애틀은 1차전에 카스티오, 2차전에 로건 길벗, 그리고 3차전에 레이를 선발 로테이션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토론토에게는 더 나은 상대 투수 라인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토론토는 알렉마노와 다음 2차전 투수로 누구를 정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인데요. 가우스먼과 스트리플링 둘 중 어느 선수로 정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토론토와 시애틀의 타선을 비교해보면 지표상에서는 토론토가 시애틀을 압도적으로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조지 스프링어는 시애틀을 상대로 통산 28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10월 플레이오프 시즌이 시작되면 이 선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시애틀로서는 스프링어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에 따라 이번 시리즈에서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셰, 게레로 주니어, 커크의 컨택 능력에다가 에르난데스, 체프먼, 이번 시즌 타격감이 엄청 살아난 젠슨의 파워까지 생각한다면 시애틀의 로테이션에게는 만만치 않은 태세가 될 것 같네요. 시애틀의 타자들은 경기 초반에 토론토의 선발들이 자리를 잡기 전 승부를 결정짓거나 빨리 마운드에서 끌어내리고 불펜을 상대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제가 시애틀을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론토와 시애틀은 경기 당일날인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최종 로스터를 MLB 사무국에 접수하면 되기 때문에 최종 로스터는 금요일이나 돼야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추측으로 경기를 예상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선수들 부상과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토론토의 구리엘 주니어와 에스피날은 오늘 토론토로 들어와 로저스 센터에서 따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짐작으로는 금요일에 두 선수 모두 로스터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요. 에스피날은 비셰시나 체프먼이 부상을 당할 시에 백업 요원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고, 구리엘 주니어는 당장 외야수로 뛰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대타나 DH로 팀의 타선에 힘을 보탤 것이고요. 시애틀은 어제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중요한 외야 자원인 샘 해거티가 사타구니 부상을 당해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최소한 이번 시리즈에는 출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시애틀에서 가장 빠른 주자이기도 하고 백업 외야수로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었는데 큰 손실이네요. 지난 월요일 허리 부상에서 돌아온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100%의 컨디션일까라는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시즌 28번째 홈런을 쳐내는 것을 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결과는 금요일이면 나오겠는데요. 토론토와 시애틀,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